안녕하세요, 이도혁 건축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청주에 나와 있습니다. 본공사죠. 3월달에 시작한 공사가 드디어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장마가 일찍 끝나는 바람에 밀리지 않고 잘 마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뒤에 보시는 주택은 경량 목조 주택입니다. 총 48평 3억 4,900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지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매달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 기준은 예산을 잡으실 때 정도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실제 정말 내가 집을 지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요, 꼭 저희를 방문하셔서 그 달의 시공 금액을 확인을 하셔야지만이 서로 오해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부터 좀 설명드려 볼게요. 따라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의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자, 오늘은 청주의 전원주택에 와 있는데요. 1층부터 살펴볼 텐데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게 되면은 신발장 양측에 있는 모습인데요. 신발장 내부에는 워낙 많은 수납이 될 수 있게 돼 있어서 4인 가족 이상 신발을 수납할 수 있고, 비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그마한 가재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넣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요새는 현관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추세긴 하죠. 전원주택이라고 그 추세를 다 무시할 순 없고 이렇게 조금씩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바로 넓어진 이 주방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주방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1층은 주방과 거실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왜 그러냐? 건축주님께서 전원주택을 지은 이유가 굉장히 독특하고 단순합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아파트에 지금도 지내시고 계시는데 층간소음, 본인의 자녀분들께서 쿵쾅쿵쾅 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아래 위층이 받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본인께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있어서 뛰게 하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가족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것 때문에 그냥 전원주택을 지으신 거예요. 아파트 대비 전원주택이 굉장히 이제는 가성비가 있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큰 평형수는 소유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형 창을 통해서 밖을 바라다보는 마당을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 마당 하나가 아파트와 전원주택이 완벽히 다른 차이점인데요. 건축주님께서 지금 99%가 이 된 시점에서도 자녀분들과 함께 이 마당에서는 놀고 가신대요. 그만큼 본인들의 주택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층간소음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원주택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녀분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이 모습은 주거 환경에 어떤 색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모님께서 이렇게 주로 쓰시는 이 주방은 고급 상판과 고급 도장으로 심플한 분위기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어떤 개성이 뛰어나거나 이런 면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방과 거실이 모호하게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히 표현해낸 곳이기 때문에 분리된 공간보다는 어우러지면서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함께 담고 싶어하는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의 역할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이 건축주님께서는 이번에 신축 주택 지으면서 이런 가전제품까지도 완벽히 다 사셨다고 해요. 지금 LG의 오브제 제품으로 다 구매하신 걸로 보이는데 상당히 디자인이 뛰어나네요. 요새는 이렇게 터치로 이렇게 안에 내부도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열기 전에 내가 뭐가 있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꺼낼 수 있게 돼 있는 점도 요새 냉장고의 아름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이 후문과 연결돼 있다기보다 냄새나는 음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조 주방처럼 준비가 돼 있고요. 굉장히 커요. 이 부분도 크고 원룸 주방보다 훨씬 더 크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점 역할이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자, 이쪽 제품들도 오브제 제품들로 한껏 이렇게 톤 앤 매너를 맞춰서 멋을 낸 느낌이에요. 저도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완벽히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신축 주택을 올 때마다 신형 제품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디자인이 뛰어난 모습 때문에 저 또한 사고 싶어집니다. LG는 오브제, 삼성은 비스포크라는 모델이 경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건축주님들 한번 보시게 되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다용도실에 있는 이 가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굉장히 심플하지만 이렇게 속을 판 느낌으로서 식기류들을 건조시킬 수도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다는 느낌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남는 짜투리 공간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보일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져 있고요. 이 집의 백미인 거실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거실이 주방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뭐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원래 쓰시던 프로젝터를 저쪽에 달아서 이쪽에 150인치에 투사되는 프로젝터, 대형 TV가 유행하는 이 시점이지만 대형 프로젝터를 통해서 아날로그 감성과 시네마 감성이 있잖아요. 아날로그틱한 느낌들을 건축주님께서 잘 활용을 하셔서 개인적 성향에 맞게끔 여기 위에서도 롤 스크린이 내려와서 쓸 때는
내려와 있고 안 쓸 때는 저기 헤드에 감춰져 있어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마감이 잘 돼 있다는 점도 이 집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빔 프로젝터도 전원주택의 감성 포인트로서 건축주님들께 한번 적극적으로 권해보는 바입니다. 여기는 바로 2층 오픈의 천장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여기 픽스창에서 쏟아지는 자연광과 그리고 이쪽에 열릴 수 있는 파티오 창, 이 부분이 저희야 워낙 전원주택업을 하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바로 여기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뷰창과 파티오 창 그리고 대형 창 몇 개는 손님들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압도적인 느낌을 주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는 상상해 봅니다. 거실을 따라서 이쪽 면들 다 열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 상당히 깊은 계단실 밑에 창고죠. 제가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계단실 밑이 이렇게 크게 잘 요새는 뽑아져 나오고요. 창고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한다. 어떤 창고냐? 지금은 청소기가 디자인이 뛰어나서 밖에 나와 있지만 청소 도구라든지 빗자루라든지 내가 치워야 되는 물건이라든지 잠깐 이쪽으로 다 보내는 거죠. 이쪽 계단 밑 창고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샤워기 없는 중앙 화장실입니다. 샤워기가 없습니다. 샤워기 없이 용변과 세면대만 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성을 한껏 살린 모습이고요. 디자인이 뛰어나기보다 실용성에 입각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축주님들께서도 요새는 과감하게 샤워기를 빼신다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따라 들어오게 되면은 안방존인데요. 여기 안방존 되게 특이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여기만 오면 딴 것보다 이 포치를 설명해서 건축주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창을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집이 여러 채가 있긴 하지만 우리 집이 워낙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건축주님의 사생활 보호가 완벽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포치 밖으로 티테이블 식사도 가능하고요. 안방에서. 그리고 이렇게 닫고 삼중 유리를 닫게 되면은 이 밀폐력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요합니다. 빗소리도 나지 않고 그리고 암막 커튼을 치게 되면 이 공간 자체로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이쪽이 안방 화장실이잖아요. 안방 화장실에 이렇게 샤워기가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샤워기를 많이 중앙 화장실에 설치를 했겠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손님들이나 친구분들 심지어 가족분들까지도 자고 가나요? 주무시고 가시나요? 아니에요. 별로 안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서 샤워할 일이 중앙 화장실에선 없더라가 관건입니다. 샤워는 이 집의 주인분들, 세대 인원들이 샤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에 더 집중해서 꾸며준 모습들이 역전된 현상이랄까요? 그리고 건축주님들께서 활용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쪽 공간은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드레스룸으로서 이만큼의 장이 더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수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다른 집의 드레스룸보다는 훨씬 더 큰 창호를 설치를 해서 채광이라든지 환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옷이 곰팡이가 피지 않게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 멋진 청주 전원주택의 1층입니다. 안녕하세요, 홈트레 임상재입니다. 청주 2층 집에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전면이 팍 트여 있어요. 전망도 좋고요, 채광도 확실히 잘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라왔을 때 뭔가 실이 있어서 막힌 느낌이 아니고 난간이 있고 1층 거실이 2층 높이만큼 오픈된 오픈 천정으로 돼 있어서 들어왔을 때 여느 집들과는 다른 이 집의 2층은 넓게 펼쳐져 있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그런 느낌을 간직한 채 이쪽으로 먼저 와볼게요. 들어오자마자 보였던 재료는 난간이에요. 성철 난간이 되어 있는데 난간에도 종류가 많죠. 올라오면서 보셨겠지만 나무 난간도 있을 거고 이렇게 평철 난간도 있고 또 유리 난간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일단 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높이가 있어서 그거에 맞는 인테리어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 팁을 드리면서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왔는데 어떻게 보면 방 하나 크기는 안 될 것 같고 복도 공간까지 하면 작은 방 크기 정도 될 만한 후 거실이 있어요. 여기다가 소파를 놓고 TV를 본다던가 하기에는 다소 좁은 방은 있어요. 평수로 보면 한 3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소거실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TV를 봐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장점은 있어요. 2층에 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오픈이 돼 있는데 바로 여기에 방, 또 저기에 방 하면 뭔가 여유 공간, 숨쉴 공간이 없죠. 그냥 복도만 있고 여기도 실, 저기도 실. 그러면 사실 공간은 조금 아낄 수 있고 평수는 작아들어서 공사 비용이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 3평의 공간 때문에 주는 여유는 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한 2평에서 3평 정도의 소거실은 꼭 거실의 기능이 아니더라도 평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동선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안정감을 주고 조금 더 여유로움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소거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거실 안쪽으로
지붕이 엎어진 형태의 발코니가 있어요. 길이를 보면 여기도 약 9평이 채 될까 말까 한 공간이긴 하지만 2층에 보통 발코니를 하거나 베란다를 할 때 평소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소 2평, 2평 정도는 돼야 여기에서 뭔가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이 정도에서 공간만 구획을 했다 그렇다면 물론 여기 앉아서도 차를 마신다든지 혹은 담배를 태우신다든지 하실 수는 있지만 여유롭지는 않다, 자주 쓰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정도 늘어났을 때 빨래를 넣는다든지 네 분이서 차를 드신다든지 바람을 쐰다든지 담배를 태우신다든지 해도 조금은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속옷실과 묶어서 베란다도 마찬가지, 발코니도 마찬가지로 크게 평수를 차지하진 않지만 이런 조금의 공간들이 집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은 안쪽 방으로 오실 텐데, 들어오기 전에 보시면 창에 저희 동영상들을 보시면 소방관 진입창이라고 크게 표시가 되어 있고 타격 지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뀐 건축법 때문에 소방관 진입창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방이에요. 방 크기를 우선 재보면 4m는 안 되고요. 3m 50에서 4m 사이, 한 3m 70 내외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안상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울 것 같고요. 평수는 한 4평 정도 될 텐데 안방 크기가 얼마큼 돼야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정도 4평만 돼도 침대를 놓고, 물론 지금 여기는 싱글 사이즈 정도의 사이만 있는데 퀸 사이즈를 놓고 양쪽에 협탁을 놓는다고 해도 사실은 충분한 폭이긴 해요. 방들이 요새는 잠만 자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옛날처럼 안방은 무조건 크게 5평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방 자체는 컴팩트하게 가되 부속실, 예를 들면 드레스룸이라든지 붙어있는 전용 욕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구성하면서 방을 줄이고 부속실들을 키우면서 활동하기 좋게 그 안방 생활이 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주택 설계의 하나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설계 하실 때 안방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 4평 정도면 침대를 놓고 협탁을 놔도 충분하다, 그리고 장을 놓지 않아도 드레스룸이랑 욕실을 구성하신다고 하면 4평 정도라면 여유가 있다. 근데 여기서 12자짜리니 들어간다거나 하면 뭔가 좀 달리게 하셔야겠죠.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하시고 공간감이랑 평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욕실이에요. 일반적으로 30평대 아파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크기의 욕실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배치를 하고 욕조가 있거나 유리 파티션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정도 공간이면 2평이 안 됩니다. 2평이 안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욕실을 원하신다고 하면 추가로 욕조 공간이 더 필요하다든지, 내지는 세면대가 투볼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서 평수가 2평, 3평 이 정도 되죠. 큰 평수의 집들에서 가져갈 수 있는 옵션사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처럼 변기와 세면대와 샤워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하다 하시면 2평이면 충분하고요. 그래도 주택이고 한번 지을 때 좀 더 여유 있는 구성을 하시고 싶다 하면 한 3평 정도 구성을 하시면 욕조까지 들어가도 여유가 있다, 아니시면 세면대를 투볼로 놓고 나머지를 구성하시면 조금은 주택다운 묘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호텔에 와 있다든지 펜션에 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는 도중에 창이 있죠. 전면에 바람을 칠 수 있는 창이 아니고 픽스 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의 환기를 위해서 작은 공간이지만 창을 뒀고요. 그리고 저 방으로 들어왔을 때 아까 처음 설명드린 방과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2층 오픈 청정으로 되어 있고 속옷실이 있고 양옆으로 방이 배치된 형태의 설계인데, 방 사이즈 역시 같은 크기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육안상으로 길어 보이긴 하지만 크기 자체는 4평 정도로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2층 설명을 간략하게 잘 드렸어요.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벽지라든지 마루라든지 인테리어 재료나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취향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비용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뭐가 맞다 틀리다를 원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 짚고 가자면, 예전에는 콘센트, 하얀 콘센트들을 많이 보실 텐데 이 집은 유독 이렇게 회색 톤의 콘센트와 인터넷 선들, 스위치 이런 것들이 집안 곳곳에 눈에 띕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벽지가 하얗고 채도도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레이 스위치나 콘센트가 그리고 인테리어적으로 되게 깔끔한 느낌을 좀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의 재료나 색상이나 벽지나 혹은 도장이나 나머지 사항들은 취향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스위치나 콘센트 정도는 조금은 더 세련된 느낌으로 하시면 어떤 스타일에 하셔도 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거나 시공 중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청주 2층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계단실을 포함해서 물론 한 1.2m 정도의 복도 공간이 있지만 4평 정도의 좌우의 방을 갖고 있고 복도를 포함하면 3평 정도 평이 채 안 되는 속옷실과 2평 정도의 베란다 것들을 총 합치면 2층의 전용 면적은 한 15평에서 18평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크기로 방 2개와 속옷실과 욕실과 베란다를 이제 구성했다. 그러니까 여유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하는 감을 가지면서 이 영상 2층에 대한 설명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층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외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보시게 되면은 박공지붕은 아닙니다. 박공지붕이라기보다는 외쪽 지붕을 저희가 연결시켜서 최종 지붕 디자인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벽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던한 스타일입니다. 박스형이죠. 메스 자체를 쌓아 올리고 엇갈린 듯한 느낌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디자인을 완성시켰습니다. 가장 저희가 많이 쓰는 외장재죠. 스타코플렉스를 일단 2층 부분에 저희가 베이스로 잡았고요. 스타코플렉스 쓰는 이유 아시죠? 하나예요. 목조주택이 3년 동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크랙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타코플렉스를 쓰는 거고, 내가 만약 예산이 좀 남아서 스타코플렉스 쓰기 싫다, 벽돌 쓰고 싶다, 뭐 사이딩 종류 쓰고 싶다 하시면요,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디자인 비용으로 그럼 수천만 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바닥 석재 데크입니다. 지금은 목재 데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합정 데크조차도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합정 데크 설치 비용이나 석재 데크 설치 비용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굳이 합정 데크보다는 석재 데크로 기초를 치고 판을 까는 형태가 영구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석재 데크도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것들보다는 하자가 덜 심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석재 데크 까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보시면은 파벽돌이에요. 목조주택에는 조접 방식으로 많이 하지 않아요. 해도 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만큼의 비용을 들였을 때 그 정도의 디자인적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솔직히 목조주택에는요 파벽돌에도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짜티 너무 난다고 하는데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진짜 벽돌을 얇게 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벽돌만 잘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적용된 이건 창호, 이건 3종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에는 PVC로 적용을 했습니다. 외부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블랙 랩핑을 진행했고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랩핑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하얀색 면으로 해서 내부 인테리어적인 면에서는 그냥 깔끔한 느낌, 그리고 외부에서는 좀 더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 무게감 있는 느낌을 전체로 디자인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EPS 몰딩을 한번 감아줬어요. 이거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벽에 대한, 또 처마에 대한 오염 물질들도, 이런 창문에 대한 오염 물질들이 여기는 오염은 될 수 있지만은 벽 자체에서는 오염을 줄이는 방지 효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라인 하시잖아요 여자분들, 아이라인적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평평한 면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 튀어나오게 되면은 매스적으로 입체감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처마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처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cm, 30cm 정도를 제가 튀어나오게 합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처마를 하는 순간 딱 하나가 모자라요. 그게 뭐냐면 모던한 느낌을 약간은 방해해요. 왜냐면 모던한 느낌은 이 처마 면과 이 면이 거의 직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박스를 쌓아놓은 듯한 느낌으로 형성이 되어지는데, 다만 이 디자인적인 부분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벽이 오염되기 시작하면요, 모던한 느낌 뭐 다 필요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오랫동안 이 느낌을 가져가고 싶다, 깨끗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처마 확실하게 내주세요. 처마 이렇게 확실하게만 내주셔도 오염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제로점을 수렴할 거예요. 장담드립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